예, 황장수의 컬처팝, 우리 사회의 이 문화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생활 양식, 소비, 광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했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화 관람료와 팝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몇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다.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어떤 분은 이 예술을 좋아하는 1인으로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산업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그 수입의 분배가 궁금했는데 가려운 것을 긁어줬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고, 자, 어떤 분은 영화관에서 광고하는 것도 포함하면 돈이 좀 많을 거다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됐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강남 패치, 항남 패치에서 이 디스패치라는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사 이름에다가 이 강남, 한남, 그 한국 남자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한마디로 유흥가를 출입하는 이 남녀 여성들, 더 나아가서 여자를 헌팅하고 여자를 꼬시는, 이를 전문으로 삼는 돈 많은 남자들의 신상을 폭로한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잡힌 두 여성에 대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은 열등감, 소외감, 박탈감에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이 정오로 그런 걸 했다는데, 저는 이게 말이 연결이 좀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강남의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중견그룹의 외손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면 그냥 다들 클럽에 가는 거 아닙니다. 클럽에서 그 중견그룹의 외손녀를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다면 클럽만 안 가면 그런 걸 어디 볼 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클럽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사한테 예를 들어서 수술을 잘못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걸 남의 신상을 폭로하는 걸로 해결을 합니까? 자,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에 그런 계정을 열어서 한마디로 십수만의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에 그 강남 패치 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성은요, 쇼핑몰이나 그런 데 모델도 했고 그런 여성이라고 하는데, 단역병나. 자, 이들이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근본 목적은 사회적인 어떤 적대감, 붕괴 이런 부분보다도 상업적 목적이 앞서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스폰서드 광고가 붙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해시태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는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이나 SNS 계정 등에는 많은 부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식당을 소개하는 그 각종 이 블로그. 자, 어떤 연예인들이 보면 TV에서 하루 종일 그 블로그에다가 먹방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걸 올려요. 자, 그래서 그 블로그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만약에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블로그가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연예인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가수인데 가수 활동보다는 그 활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게 취미라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어디로 사람을 모으면 그것이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 자,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깐 떴다가 화제 일으키고 사라진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블로그나 각종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속에서 상업적인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뭐 이 각종 이 아프리카나 이런 플랫폼 방송에 뭡니까 먹방이라든지 뭐 심지어 이 차 운전을 갖다가 무한 속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몇십만씩 몰려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제일 인기 있습니까? 잔인하게 무슨 동물들끼리 죽이는 장면, 사람이 무슨 동물을 죽이는 장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에 밑에 수십만, 수백만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중의 그 감각은요, 현실에서 일탈을 하기를 원하고 자극적이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정하게 또 특정한 대중들이 전체가 한마디로 이 박탈의식, 열등감을 느낄 만한 소재를 둬서 강남에서 잘 나가는 남녀, 또 전문직으로서 여자들을 꼬드기는 걸 전문으로 삼는 남자 이렇게 하면 10만 명, 20만, 30만 명의 대중이 거기에 들어가서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살면 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에 그 남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분개하고 기어들어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들이 SNS상에 여기저기서 끌고 왔어. 또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또 이렇게 옮겨져서 협박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돈을 뜯어내려고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뭐 모든 사람들이 이런 SNS나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그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이 돌파구를 찾습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무료하니까 이렇게 돈 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집에만 오면 하루 종일 근엄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들도 SNS 계정에서 눈을 받고 삽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필요한 걸 볼까요? 필요 없는 것을 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속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일부밖에 안 되고 뭐 정보를 얻는다 해서 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NS의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그 정보 자체도 조작이 된 거죠. 자, 요즘 뭐 이 식당 소개하는 거, 먹방하는 뭐 이런 이 맛방하는 이런 프로들 또 그런 블로거들을 보면 거기에서 소개하는 식당들 중에 맛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전부 상업적인 목적에서 블로그에 올려주고 돈 받고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앞에 다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중들이 뭐 여행을 소개받는다, 뭐 밥을 먹으러 간다, 쇼핑을 한다, 옷을 산다, 구두를 산다, 시계를 산다. 이 모든 부분이 그런 어떤 왜곡되어진 정보에 의해서 놀아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필요할 때만 참고를 하고요. 진정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꼭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다는 거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웃긴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계를 둘러싼요. 명품 시계를 둘러싼 웃지 못할 소동들이 2006년, 2007년 있었습니다. 자, 빈센트 코라는 이런 이 유럽의 왕실에서나 사용하는 시계다. 세상의 0.001%나 그 시계를 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시계를 시계 한 개를 뭐 최소 한 500에서 최고 한 9천 1억까지 팔아먹어서 돈을 벌은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계를 갖다가 한 5억 원 가량 팔았고 또 그 시계에 대리점을 내준다고 이 15억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중에서도 사기꾼이죠. 왜? 중국에서 저가 시계 부속품을 국내로 수입해 가지고 국내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시계 브랜드 하나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계를 갖다가 국내에서 다시 역수입을 했습니다. 지가 들고 간 거를요. 그래 놓고는 국내에다가는 스토리를 만들고 연예인들로 하여금 그 시계를 사도록 만들고 유통 체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악어 가죽이나 액세서리, 즉 조그만한 다이아몬드나 실제로 이 시계 자체는 허접한데 시계의 끈은 진짜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교묘한 조합을 함으로써요 고급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왕실에서만 판매되는 스위스 최고급 명품 시계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명품 시계들 위블러나 까르티에나 롤렉스 같은 롱진 같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소수만 알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짜 명품 시계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은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했습니다. 연예인은 그걸 가지고 차고 각종 이 잡지에 화보에 넣고 또 TV에도 차고 넣고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좋다고 차고 다녔습니다. 또 일부는 아마 뭐 할인해서 판매도 해준 것 같아요. 니한테는 좀 싸게 팔게 하고. 자, 그리고 연예인들이 차고 다니니까 일반 이 사람들도 한번 저거 차보고 싶다 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이 차고 나왔는데 의심할 바가 있겠냐. 그러다가 강남에 매장까지 차렸습니다. 야, 강남에 가니까 실제 매장도 있더라. 왜? 매장도 없이 이런 게 돌아다니면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당시로서는 생소한 네이버의 지식인 이런 부분에서 뭐 후기 그리고 질의응답 답변까지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런 명품을 좋아하는 허세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작부터 한마디로 마케팅, 유통까지 완벽한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스위스에서 나거나 이랬으면 정말 이 명품 시계로 떼돈을 벌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말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계를 사고 이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알려졌죠. 누가 이제 이걸 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죠. 뭐 스위스 브랜드는 고사하고 지가 스위스 가서 등록하고 중국 부속품 가져와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스위스에 가서 회사 하나 등록해 놓고 역으로 수입을 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치고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다 손과 발로 뛰면서 했다. 또 중국의 시계들 가져와서 거기에서 또 디자인을 말입니다. 진짜 명품 시계 디자인 비슷하게 한국에서 이 부속만 가지고 디자인은 또 한국에서 하고 이러고 또 끈은 또 별도로 좋은 걸 끼우고 거기에 또 알로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알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왜 사기를 쳤을까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당시 42살 먹은 사람인데 자 경찰은 이 만들어 판 사람하고 제조업자를 구속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유통되지 않은 시계 177개를 이렇게 압수했는데 사기를 쳐도 이 사람은 이 박리담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소량으로 이렇게 대박을 치는 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 어떤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다. 자,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가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없어졌을까요? 또 웃기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지오 모나코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아마 2007년에 벌어졌을 겁니다. 자, 그냥 스위스의 평범한 시계사입니다. 지오 모나코라고. 스위스 시계라고 다 명품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과 20, 30년 된 평범한 뭐 한 개 한 뭐 2, 30만 원에서 제일 비싼 게 한 100 몇십만 원짜리 그냥 일반 시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시계를 명품 시계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180년의 이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명품 브랜드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극소수의 부유층만 또 산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 시계를 이렇게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 가격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싸게 부풀려서 팔아먹었습니다. 자, 4배 이상 그 비싼 가격으로 팔았는데요. 77만원짜리를 299만원에, 136만원짜리를 655만원에 720개를 수입해가지고 그 중에 570개를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브랜드였는데 한국에는 협찬과 허위 광고로 인해 가지고 명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 문제를 갖다가 캐기 시작했는데요. 또 네티즌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오 모나크 측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이라고 다 고소를 치겠다 해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떠들던 사람들이 너네 사기 아니냐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라는 대단한 신문이 달라붙고 또 공중파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180년 전통이 아니라 1, 20년도 아니네요. 5년 남짓한 신생 스위스 브랜드 시계라 이렇게 해서 이 지오 모나코를 한국에 판 사장도 결국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구속되어서 징역형을 안 살한 거는 그래도 조립시계를 가지고 중국 조립시계를 스위스 시계라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스위스에 있는 거를 가격을 부풀려서 팔았었다라는 부분이 참고로 됐는데요. 자, 이것처럼요. 오늘날 대중들은 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대중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이 대중들을 조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환하게 읽혀 있죠. 연예인이 차고 방송에서 나오고 잡지에서 나오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자, 심지어 뭐 강남 패치나 한남 패치처럼 그냥 강남에 유흥가를 출입하는 남녀들 사진이다.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여자를 꼬시고 다니는 남자의 사진이다. 이러면 그걸 다 믿어버리고 지 블로그까지 들고 가가지고 니 이 사진 돈 내라 그래야 지하 죽게 하고 협박까지 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터넷에 있고 그냥 연예인이 그 다음 잡지에 신문에 언론에 나오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다 믿어버리는 이 심리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솔직히 그 사이트를 들여다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그야말로 유흥가나 전전하고 여자나 꼬시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 사진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또 더 중요한 기본은 그 사진에 등장한 사람들이 유흥가를 좀 출입을 하면 여자를 꼬시고 다니면 그것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얼굴이 공개되면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유흥가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입니까? 수백만 명은 아주 상습적으로 유흥가에 가서 놀 겁니다. 뭐 원나잇 스탠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이 들면 캬바레 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클럽에 가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얼굴이 공개되어서 망신을 당해도 당연한 일인가? 그런데 자주 가는, 저 주변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 옛날에 봤습니다. 틈만 나면 그런데 출입하는 나이트나 뭐 클럽, 뭐 캬바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해서 난도질 당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자 잘 꼬시는 남자들, 남자 잘 꼬시는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도 되는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런 사이트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공개된 얼굴을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퍼다 나르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이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 가짜 명품 시계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자, 수천 수백만 원으로 이런 시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시계를 사요? 저보고 이런 시계 사라고 진짜를 해도 반값 반에 반값으로 준다 해도 저는 살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사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신을 남하고 다르다라는 신분을 가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싼 돈을 주고 그 시계를 사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자기 머리는 남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강남 패치나 그 한남 패치 가가지고 이 공개된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찌질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두 가짜 명품 시계 사건이나 이번에 이 한남 패치나 강남 패치 사건에 거기에 들여다본 대중들이나 뭔 관음증이 다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자신을 남하고 가르고 싶어서 정말 발광을 하는 사람이냐. 확실히 남과 자기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길거리를 질주하면요, 확실히 남과 자기를 구별을 하게 되겠죠. 안 그러면 정말로 빨간 머리를 하고 다니거나. 자, 그런데 왜 구별을 합니까? 그 구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니보다 계층이 높다라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 사회에서요, 돈이 있고 없고가 그 계층의 구분이라는 부분에 되어져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잘못된 허위 인식입니다. 돈이 있든가 없든가 표 한 표씩 똑같이 찍습니다. 선거 때. 죽는 것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별로 오래 안 삽니다. 유명 재벌 회장님들 뭐 80대 다 가지 뭐 90, 100까지 사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 재벌 회장이 오래 사느냐, 촌노가 오래 사느냐 보면 요즘 재벌 회장이 별로 오래 산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잘 드시고 온갖 건강 진단부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다들 돌아가신다는 것은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에너지를, 정력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빨리 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길거리에 가보면 이번에 뭐 우병우 수석 가족이 마세라티 2억이 넘는 이탈리아 이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마세라티를 굳이 안 타고 다녀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수백억 있는 데다가 권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인정해 줄 건데 굳이 또 거기에 마세라티를 타고 다녀서 더 구분을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남하고 자기가 다르다고 구분을 하든가, 안 그러면 특정한 자기가 그 계층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시켰냐. 이번에 강남 패치, 한남 패치는 적어도 강남의 유흥가에 출입하려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또 그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는 전문직 남자들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오를 하고 또 남하고 구별 짓는 길을 원하고, 자, 능력이 되는 사람은 남하고 자기를 구별 지으려고 몸에 차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능력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열등감을 느낀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까기에 그렇게 열중을 하고, 여기 다 양쪽 다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아무 필요 없는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같은데 집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대가 되는 부분은요,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이 정보가 쉽게 접근되는, 그래서 누구나 스마트폰만 들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서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동질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 없이 동질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단지 유흥이나 소비에서 뭐
남에 대한 우월감, 안 그러면 열등감, 이런 쪽으로 해서 시계를, 뭐 가짜 시계를 차고 다닌다, 안 그러면 진짜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 진짜 좋은 차나 진짜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몰두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참 지식이 사라지고 있고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의라든지 올바른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실이나 정의, 진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게 뭐가 옳은 것이냐. 자, 요즘만 보십시오. 우병우와 송희영, 이석수 이 문제, 그 다음에 조홍천,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으로 걸쳐서 자기의 평소의 정치 성향이나 어떤 자기의 특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쉽게 기울어져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에 대해서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돌이가 되거나 좀비가 되어가는 거죠. 자, 제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 우월감, 또 열등감, 또 참 지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뒤섞여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주관을 올바로 정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끊임없는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기의 주관성과 또 정보나 지식,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만이 남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가짜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거나 무슨 강남 패치나 한남 패치에 가서 히히닥거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중세에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요, 정말 커리큘럼을 짜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과정을 보면 매우 엄격했습니다. 자, 그런 귀족들이 이 르네상스 문화를 부흥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어떤 예절, 그 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문의 부흥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오는 힘이 됐고요. 또 신사도라든지 기사도나 상류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킬 만한 명분이라도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벌어지는 일에서 여러분은 다 봤을 겁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한번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언론사의 고위 간부가 또 한국의 최고 힘이 있는 권력기관의 장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부 쌍놈들의 전성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주관이 없고요, 정말로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탐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얄팍한 정보만 보지 마시고요,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정말로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도 좀 가져야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